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그중에서 주식 멘토 한 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첫날인 7월 1일입니다. 6월 증시는 지난달보다 3% 가깝게 오르면서 마감한 만큼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지속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도 상승세가 지속되면 코스피는 9개월 연속 상승 랠리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자, 우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3,280선으로 밀린 이후로는 지금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287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1,033선 지나가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 넘게 강하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내에서도 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급 주체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개인만 나홀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매수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1,000억 원 좀 안 되게 담아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숫자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인들이 끌어가는 시장에서 특징 섹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표 게임주들도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장중 88,0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8%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넷마블도 3%가량 올라갑니다. 제2의 나라 흥행 소식과 또 투자한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거의 매일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넷마블 이 시각 13만 9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건설 중소형 쪽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한 정책 테마주로 오늘은 이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은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요. 그중에서 이 공공주택 신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던 일성건설이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이후로 범양건영 한 10%대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다른 대형 건설주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 테마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멘토님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연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들어가기 전에 좀 멘토님의 시장 정리를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벌써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멘토님. 네. 어떻게 하반기 좀 전망하세요? 상반기를 잠깐 돌아보고 하반기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상반기 때 수익률이 지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수익률이 좋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체감 사람들이. 수익률은 그다지. 네, 예. 그 결과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자료가 나온 걸 보면 개인 투자자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한 2% 정도 손해고요. 기관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요? 2% 수익. 아,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벌었어요. 외국인이 한 16%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외국인들의 매매 전략을 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반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모방이죠. 모방을 잘한다는 것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가를 팔아보면 외국인 특징은 항상 비싼 걸 사진 않아요. 저평가 종목을 사서 시간을 주면서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럼 우리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에 막 이슈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저평가 국면에 있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클의 종목을 찾아낸다면 똑같은 수익률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뭐 삼성전자의
뭐 흐름이 뭐 횡보를 계속하다 보니 시장의 주름은 약해요. 또한 반도체도 나쁘고 그러다 보면 대형주 위주로 우리나라의 지수가 편입되어 있는 100종목의 시가총액으로 지수를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좀 특성이 강한 종목들을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쪽으로 다 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숨 나오죠. 네.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TV 시청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코멘트를 딱 드릴 거예요. 맞아요. 악센트를 좋아서 이 종목 정말 좋은데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싶네요. 라는 종목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에 힌트를 얻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 찾아내기 위한 하반기 전략은 예. 주챔 쇼를 본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라서 내 거 상담만 딱 하고 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들어보면 이렇게 멘토분들이 되게 강조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투자 팁을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챔쇼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 좋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솔트루스 31,200원이요. 네, 솔트룩스 3만 1,200원. 예, 31,2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0%요. 예, 31,200원에 3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예, 일단 뭐 많이 그저 떨어지기도 해서 이 정도쯤이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멘토님. 어때요, 솔트룩스? 이게 신규주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주에 우리가 신규를 상장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예.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기업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에는 가격이 형성이 얇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가격이 높은 거야? 얕은 거냐라고 스토리를 볼 때는 되게 짧은 가지고로 판단하기는 비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규주를 할 때는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사도 돼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되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뭐 IT 쪽이에요. IT 쪽이거든요. 뭐 인터넷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라 나쁠 건 같진 않아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가격에 대한 그 프라이스의 위치를 볼 때 되게 스토리가 짧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보는 게 훨씬 더 좋으니 제가 어떤 상담을 할 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상담을 해볼게요. 네, 전화 받고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네.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앞으로 예. 괜찮아질 것 같고 네. 저점에서 네. 이렇게 돌아 올라갈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네. 선생님 보고 공부를 좀 하거든요.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5일선은 타고 가는데 그거 안 깨뜨리려고 네.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며칠 전에 네. 전원사채 발행 이거 하면서 이렇게 푹 빠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갖고 가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볼 때 이렇게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젓가락을 잘 다루잖아요. 그다음 네. 숟가락도 쓰고 그건 내가 이 상황에 모면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도구 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시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열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5일선 타고 가요라는 거는 5일선은 단기적인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평균치를 보는 거라 네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종목이 좋아요. 이평선들이 100일선, 200일선, 뭐 50일선 이렇게 정배열되는 구간이고 이 배열은 보면 역배열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배열되는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재료예요. 펀더멘탈. 이 회사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AI 뭐 이쪽인데요. 그럼 우리가 네.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옆으로 막 이 박스권에 갇혀갖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위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위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배열은 조종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들이 머리 위에 있어요. 내가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막 신경 쓰이죠. 그죠?
올라가면 네. 자꾸 누르니까 그럼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올라가기 편할 거잖아요. 이게 이평선이에요. 이게 저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솔트웍스를 보면 이 저항대들이 위에 저항들이 되게 있어요. 이건 뭐냐 가격의 저항을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31,000원 자리에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인기 있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홀딩. 그래서 내 매수가까지 오면 그냥 팔고 다른 종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매수가요. 네, 그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계속 옆으로 길 거예요. 횡보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건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되고 지금은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솔트룩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삼성 SDI고요. 57만 원에 50%입니다. 네, 삼성 SDI 57만 원에 50% 보유 중이십니다. 와,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제가 11월부터 조금씩 계속 넣어 담아서 네, 상단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좌 보면 든든하시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 텐데 멘토님, 유독 멘토님 오시는 시간이면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 시청자분들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에너지가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에너지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참 어려운 이게 상담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격을 봤을 때는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또 성장성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거를 또 좋다고 쉽게 하는데. 팔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니까. 팔려고 또 올라가면 또 너무 미안하고 맞아요. 근데 파는 것도 좀 지수가 높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정말 힘든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좀 흐리멍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전화 받아볼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종목 잘 사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세요? 나이도 있고 해서 좀 들고 가볼까 했는데 네, 요즘 뭐 JP모건 리포터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지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세요? 네. 네, 그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많이 얘기해요, 흔히들.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은 성장주가 더 우세가 돼요. 성장주가 우세한 시점은 가치주랑 성장주랑 비교했을 때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더 매번 성장주가 좋았던 게 아니고 가치주의 수익률이 더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성장주 쪽에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어서 뭐 삼성, SDS,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중이 50%라는 금액들이 그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위험 자산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툴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났을 때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고 더 떨어질 정 내가 지금 내 계좌에 빨간 수익이 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금액들이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져오는 사람이 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기회이고 행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그 비중도 많이 실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많아요. 금액도 크잖아요. 커요. 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큰 행운이 왔을 때 이게 잡으면 내 거고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SK 이노베이션 떨어지는 거 봤죠? 네. 독과점 배터리 관련주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아침에 이게 급락이 나왔어요. 한참 좋았는데. 예, 한참 좋았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노베이션을 보면 오늘 8%대
예, 빠지고 있어요. 장 중에는 몇 프로까지 빠졌냐면 10%가 빠졌어요. 9%가 빠졌어요. 이렇게 장 때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삼성 SDI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수급 흐름 볼 때 좋은데 네. 마냥 그럴 수는 또 없겠죠. 네. 또 내릴 수도 그럼 우리가 있겠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제라면 제가 이거를 지금 갖고 있고 제가 57만 원에 매수해서 갖고 있다면 저는 반 정도 팔 거예요. 절반이요. 네, 절반 팔고 절반만 들고 갈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우위가 있는데 시장이 7월 달은 많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전 예상을 되거든요. 7월 중순 들어가면 미국의 부채 상향 한도 때문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8월 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이 가격이라면 머리대가 80만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챙겨 놓을 것 같긴 해요. 절반 정도만요. 저는 팔 것 같아요. 그럼 좀 편하게 우리 전부 시청자 다요? 예? 아니요. 반 정도만. 절반. 예, 절반 정도만 놓고 그 절반을 좀 그럼 들고 가서 80만 원까지는 볼 것 같아요, 저는. 80만 원 정도의 절반을 내려놓으라. 아니요, 지금 절반 내려놓고 80만 지금요? 원에 예, 나머지는 저 다 팔 것 같긴 해요. 지금 절반 내려놓고. 예, 저는 나머지는 들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내일 주식시장이 밑에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다 보니 저는 수익 나왔을 때 챙기자는 주의여서 지금 같았으면 이런 수익이랑 반 정도 팔아요. 그럼 반은 들고 가는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아니면 대응하시기 바래요. 아니면 80 정도까지 들고 가요? 저는 그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반은. 아, 거기가 머리대랑 한 75만 원 위에 80만 원 사이에서는 팔 것 같긴 해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뭐 그렇게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 SDI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젠백스지오요. 젠백스지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960원에 15%예요. 네, 960원에 15%, 지금 991원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네.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요, 오래됐어요. 한 3-4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그랬겠네요. 지금 근데 올라오는 추세에 있는 거네, 시청자님,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는 이게 조금 생소해서 보니까 인테리어 쪽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생소하죠? 네, 생소해요. 근데 네.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나갔죠, 한때? 네, 맞아요.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네, 있으니까, 네.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네. 그 시가총액을 쫙 봐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을 보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785. 799억. 되게 작잖아요. 그러네요.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뭐냐면 움직임이 되게 빨라요. 시가총액 특징은 왜 그러면 무거운 사람은 빨리 못 뛰잖아요. 스피드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일이 드문 거예요. 무겁기 예.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확 가죠. 꼴대로 팍팍 떠요. 이슈에 따라서. 근데 이런 종목들 잘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실적은 거의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다 세력들에서 움직여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옛날에 네. 우리 멘토님께서 네네. 추천을 한번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1,040원도 가고 60원도 갔는데 네.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요 근래에.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팔았어요. 네.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젠백스지오는 사람들이 그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젠백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근데 이 인테리어 쪽이거든요. 건설 쪽이라 SO 쪽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올해 실적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작년까지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네. 되게 좋아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반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건설하고 인테리어 쪽 잘 봐야 돼요. SOC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주들, 그다음에 주택 관련주들, 건설업종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금액이 비중이 15%니까 조금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어디까지 들고 좀- 가냐면 네. 추석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추석까지요? 네, 추석 전까지. 예. 비중을 정책적으로 조금 높. 아니 하지 마요. 높여야 이건 되게 힘들어서 갑자기도 막 상한가도 올라오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이거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초등학생이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그 초등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네. 이 종목은 조그만 기업이잖아요.
예, 조그만 예. 기업 가지고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탈날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 사이즈를 딱 맞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비중을 늘리면 소액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저도 조그만 종목은 안 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좀 네. 추천을 하길래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작으신 분들 너무 많아서 예, 예. 작은 금액들은 살 수 있는 종목을 막 희한한 종목을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그리고 조그만 종목도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적을 받쳐주고 성장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라 추석 전까지 좀 끌고 가보세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런 종목은 막 급등 20% 이상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도. 네. 매도 걸어볼까요? 가차없이 매도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시세를 뽑아낼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시세는 어느 정도 뭐 뭐 20, 30%뭐 내가 플러스 됐다 그럼 팔고 나오세요.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젠팩스의 지호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오리온 홀딩스고요. 예, 15,000원에 10%입니다. 네, 15,000원에 10% 보유 중이시면 지금 일단 소액권에 있으십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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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를 켜두셨을까요? 아주 약하게 들었어요. 예, TV 소리를 잠시만 이제 0으로 네. 확 줄여주시면 아마 소리가 더 잘 네. 들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리온 홀딩스 도와드릴게요. 멘토님, 오리온 홀딩스는 이거 뭐 바이오 기업이에요? 오리올딩스. 오리온 지주 회사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바이오 쪽에 뭐 이슈가 있나 봐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 봐요? 하는 게 뭐 예를 뭐 지주사라고 하잖아 홀딩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어, 그 오리온은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를 보면 되냐면 뭘 보면 좋을까요? 오리온. 초코파이만. 그렇지, 초코파이만 보면 돼요. 왜 그러면 올해가 우리가 또 하반기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먹거리는 진짜 앞으로 더 위험할 거예요. 지금은 뭐가 이슈가 되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곡물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죠? 왜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상기후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슈가 지금 확 되지는 않고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먹거리에 정말 많이 비상이 올 정말 거예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좀 기상 이유가 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폭염으로 엄청난 그 온도가 올라가면 따라서 지금 뭐 그 곡물들이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식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 관련주라든지 먹거리에 대해 있는 회사들은 항상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이죠. 오리온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온 홀딩스는 오리온 주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홀딩스 관련주들은 좀 그 개별 이슈를 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홀딩스가 왜 그러냐면 금액들이 오리온 그 주가의 가격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홀딩스를 보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본주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오리온이 좀 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 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떨리네요. 예, 지금 왜요? 제가 저 공연을 다녀도 안 떨리는데 멘토님이 너무 그냥 유명하신 분이라. 아닙니다.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그 목걸이가 좋다고 하셔서. 네, 좋아요. 제가 샀는데요, 예. 저기 멘토님. 네, 맞아요. 얼마에 팔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쭉 적금 넣었다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좋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그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네. 그 저평가 국면, 그러니까 가격이 싼 종목을 사서 시간을 네. 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다수에 보면 주식을 잘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네. 전문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이 회사에 뭐 퍼가 어때요, 뭐 EPS가 어때요, 뭐 기술적 분석, 뭐 차트가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성장성이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을 싸게 사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간의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낫거든요.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 먹거리가 있는 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는 게 나아요. 근데 먹거리는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까지 끌고 가는, 연말까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좋아요. 예, 그런데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면 연말 가격, 이 가격이 연말에 딱 됐을 때 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12월 30일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가격이 올라오면 한 번은 수익을 챙겨야겠다라는 하는 금액이 25,000원대예요. 아, 네. 25,000원대면 반 팔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홀딩. 아니죠. 같이 저랑 통화해야죠. 이제 전화해야죠. 이제 또 아. 한 번 더 통화해야겠죠. 아유, 그때까지는 저도 나 기다리고 멘토님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어려가지고.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을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이 옛날에 상담해 드렸는데 왔구나. 네. 아, 다행이다. 아, 내가 좀 더 상담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5,000원까지 홀딩하고 25,0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면 돼요. 지금도 사정했어요. 사정했어요. 아, 그래. 전화가 많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25,000원 반. 네, 반 파세요. 예, 그리고 그때 꼭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더는 사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리온홀딩스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유튜브 스피드 상담 넘어가기 전에 멘토님, 오늘 혹시 뭐 내일 세미나 있으신가요? 네, 오늘 뭐 저녁에 매주 이제 목요일날 네. 설문을 했어요. 도대체 설문이요? 예, 언제 하는 게 좋겠냐. 아, 예. 월, 화, 수, 목, 금 너무 많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어.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목요일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밤 8시에 너튜브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같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꼭 그때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굴구가 되게 우리한테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하면 안 돼요. 알면 하면 보이거든요. 그거를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오늘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제 한번 들어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오늘 오후 8시 주챔쇼 TV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스피드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써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스코텍 54,000원에 40%입니다. 4만 원이 넘으면 상담 받으라고 해서 문자 드립니다.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아니면 반 정도 손절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바이오주들 상담 들어오면은 조금 미리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서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고영암이 뭐 어쩌고 저쩌니 어떻게 그거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음. 전문의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개인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어 자체적으로도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 맞아요. 우리가 개인 투자가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생소하게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주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라고 상담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를 뭐를 보면 되냐면 이 주기 사이클이라고 봐요.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뭐 왜 그러냐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되게 커요. 막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성장성이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것들은 실망감들이 되게 많이 도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려워요. 정말 무섭게 움직이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요. 밀리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오너 리스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기업의 리스크들이 예.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스코텍은 그런 면에서는 다 제외됐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할 수 있고 더는 사지 마시고 이번에는 제약바이오가 레벨업단이에요. 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한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시고 더는 사지 마시고 이번에는 목표가로 5만 원 잡고 5만 원 되시면 그때 또 상담하는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만 원까지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해보도록 하죠. 일개미님께서 ICD 16,65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ICD는 지금 15,660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 좀 시세가 잘 올라오고 있죠. OLED 관련주인 것 같은데 ICD는 어때요? 좋아요. 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안 가면 나쁘다 그러거든요. 불안하니까. 맞잖아요. 예. 왜 그래? 아니 불안하기보다는 나만 소외됐다는 것 때문에. 어. 근데 결국은 주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 돈 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 평균 수익률 돈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평균이 마이너스 2%라는 것들은 번 사람보다 손해 본 사람이 많이 훨씬 있구나 많잖아요. 많다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OLED 좋은데요? 네. 왜 좋을까요? OLED TV가 잘 팔려서? 아니요. 맞아요. 그것도 맞고 이 패널 자체들이
LCD, LED, OLED 이렇게 별창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 자체가 OLED가 하반기는 대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에 대한 퍼포먼스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갔잖아요. 근데 이런 맞아요. 종목을 지금 공략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항상 공평해요.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내보고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소외됐던 상반기에 소외됐던 거와 작년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레벨이 돼요. 그래서 OLED는 하반기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홀딩해야 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홀딩. 그렇죠. 예. 얼마까지? 17,000원? 조금 더 써야 되겠거든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머리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19,000원? 저는 매물대로 봐요. 예, 19,000원대. 그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밴드 매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사서 19,000원 파세요. 이게 매물대라. 일단은 매물대는 매도 법칙으로 보면 쉬우니까 지금은 홀딩 19,000원 되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 쓰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서 19,000원 목표가 설정하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윤브레이님께서 BGF 리테일 10% 18만 3천 원에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16만 8천 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 뭐 개파락하면서 지금 6%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오늘 가장 많다고 하네요, 멘토님. 네네. 편의점주는 좀 어떨까요? 이게 다시 또 바이러스가 말썽이라서. 편의점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오늘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대형주들이 갑자기 급락이 나온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꼭 브리핑 해야 되는 거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원인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뭐 공매도가 많냐?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있냐라는 것들 뉴스를 보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장 중에 나올 수가 있고 장 끝난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아직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개인들을 떨고 가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떨고 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시가총액 끈 것들은 한 번씩 악재 없이 퉁퉁 밀 때가 있어요. 이건 누가라고 미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밀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멀리 가기 위한 발걸음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씩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아까 공매도도 얘기했지만 멀리 가기 위한 편의점주가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편의점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 중에 여러 가지 업종 중에 그래도 편의점 관련주는 우리가 대형 할인점을 가지 못해서 많이 호황을 누렸던 것들은 바닥 잡고 많이 올라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도 또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레벨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갑자기 막 급락이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꺾어지는 자리고 추세를 깨지 않은 자리라 이런 자리는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홀딩 의견 주고 그다음에 신규분들은 오늘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종가에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내일 정도에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해서 밀린 거다라고 하면 지금도 살짝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매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의견 유지를 하셨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유튜브 스피드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마 페인트 12,900원에 비중 50%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900원에 50%를 보유 중이십니다. 지금 12,450원이네요. 사마페인트주도 한창 잘 갔어요, 멘토님. 그렇죠? 건설주들이 잘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끌고 가는 섹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건설주가 또 다시 분위기가 좋잖아요. 일단 네, 맞습니다. 대선 정책 관련해서 네. 페인트는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시멘트주들, 철강, 뭐 건설, 좀 지금도 뭐 중소형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왜 그러면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시멘트가 올라가면 또 시멘트가 건설이 되면 또 페인트 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해운주는 뭐뭐가 엮여 있냐면 해운주는 뭐뭐가 있죠? 조선주? 해운, 조선, 철강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어요. 철강 다음에 또 철강에 또 묶여 있는 게 자동차, 자동차는 반도체 예. 이렇게 막 엮여 있어요. 그렇죠. 그게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이게 연결고리라 그래요. 그럼 이 종목은 건설주랑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왜 갑자기 올라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 테마로 붙은 거라고 말이에요. 네. 이게 주가가 이렇게 90도 쓴 거, 어. 60도, 45도 급하게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안에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담해 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처음에는 네. 하마 페인트가 FC 밀봉제 관련 이슈로 네.
기술을 이제 받는다고 네, 맞아요. 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사게 됐는데요. 네. 지금 다시 몇 달째 관련 소식도 하나도 안 나오면서 네. 국가가 그냥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네. 이제 약간 불안해져가지고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지금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학생이죠? 네, 대학생입니다.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은데 네, 주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재테크 해가지고 돈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테크 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의 질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부의 창출을 누리고 싶은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학교 가면 뭐 동아리도 되게 많잖아요. 주식 동아리 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제가 여기 저도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좀 네.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좀 편하게 다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공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뭐 선물이나 이쪽 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그 변동성의 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 다 주식하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하죠? 예, 주식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요즘 뭐 수업도 않고 막 공부도 못 하고 막 그죠? 기말고사도 막 안 보고 그죠? 맞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줄 아는 방법을 사야 되는데 이 방법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네. 어렵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왜 김영구 멘토는 왜 올라간다 그러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거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8개를 줘요. 그러면 왜 올라가는지 원리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를 하면 될까요? 형 찬스 쓰면 돼요. 형 찬스. 제가 형이잖아요. 네, 그럼 형한테 공부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공부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 당첨됐다고 알겠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공부할 수 네. 있는 툴을 드릴 테니까 제가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친구들한테도 가르쳐줘. 종목 사지 말라고 하고 이 원리를 알아서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요. 그때 얼마냐면 15,000원. 15,000원에 매일 걸어놓고 있으면 돼요. 네, 네. 그리고 팔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 보지 마세요. 알겠죠? 아, 네. 그 다음에 이 멘토님 왜 올라가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 강의 네. 내용을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네. 따로 전화드려서 이벤트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만 더 힘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15,000원에 걸어놓으세요. 매도 걸어놓으세요. 주문 넣어놓으세요. 그럼 한번 훅 팔릴 거예요. 알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깜짝 이벤트까지 멘토님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마 페인트도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KB금융이고요. 예. 네, 44,800원에 비중 20%예요. 네, 44,800원에 20%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지난 한 3월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1월 달에 했어요. 아, 1월에 매수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익을 좀 많이 챙기고 있으신 상황에서 매도가 네.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멘토님. 멘토님이 하시는 날은 꼭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 시청자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KB금융이 너무 잘 올라가다가 지금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또 올라갈까요? 아니면 추세 꺾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어요. 그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어떤 돌아보면 거예요? 맨날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팔 걸. 이랬던 게 가장 후회가 많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되는 게 이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저는 철학이 뭐냐면 수익 났을 때 찾아라 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팔고 나면 막 더 올라갔다 화를 내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파는 쉽지 거는 않지만. 어떻게 다시 사면 되는데 그것도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후회해요. 그럼 마음병이 예.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방법론 쪽으로 우리가 지금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식을 오늘만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10년 후에도 할 거죠. 네. 그럼 20년 후에도 할 거죠. 네.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알고 하는 거는 투자고 모르고 하는 건 투기예요. 네. 그럼 이왕 내가 할 건데 공부해가지고 내가 경제활동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헤드폰 가가지고 매도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직업이 이거라고 전 보거든요. 네. 그죠? 내가 오늘 내가 이제 운명을 해야지. 핸드폰을 팔아야지. 자식아 핸드폰 좀 줘라. 매도하고 운명할 수 있는 직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잘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도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꼭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길 바래요. 근데 감사합니다.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배신하진 않아요. 그건 네.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하는 사람한테 꼭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네. 공부하면 지금처럼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럼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한 5%는 팔았거든요. 그렇죠. 예. 자세요. 또 팔면서 가는 거야. 아, 그럴까요? 예, 주식이라는 거는 네. 팔면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면 그 SK 이노베이션 빠지는 거 봤죠? 네. 항상 주식시장은 악재가 있어요. 올라갈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를 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쪽 방향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를 못해요. 네. 근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올라가면서 파는 거죠. 네. 팔아가서 내 수익을 챙겨가는 거면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6만 원, 지금 비중을 좀 5% 줄이고 6만 원에서 줄이고 6만 5천 원까지 보고 그때까지 비중을 줄여서 6만 5천 원 다 파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때까지 이렇게 종목을 줄이면서 가야 돼요. 수익을 챙겨놓고 가고 챙겨놓은 수익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죠. 아, 예. 주식에 손해나는 것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네. 그냥 두면 손해날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돈을 잘 인출하라는 얘기예요. 수익 난 것들은 다 통장으로 네. 빼서 인출하는 것들을 습관화되면 주식시장에 재밌게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 갖고 있다가 네. 6만 5천 원까지 보되 올라가면서 계속 팔고 가는 전략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KB 금융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파트론이요. 파트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9,000원에 20%요. 네, 19,000원에 20%. 언제 매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아, 제가 조금 높이 작년 9월에 샀었어요. 예. 예, 사가지고 한번 원래 수익이 났었는데 네. 못 팔았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다시 좀 구매해가지고 2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 지금 가지고 있으신 상황에서 자, 과연 네. 파트론이 이제는 조금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나올 수 있어요. 어. 네, 왜 그러냐면 그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돈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내려가고 내려간 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업종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품단들은 최근에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품단이 좋아요라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었죠. 맞아요. 안 된 지 꽤 됐죠. 네. 휴대폰 부품단들이 좋아요, 막 시장이 잘 가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소외된 지가 한 1년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요즘 못 들었죠. 들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제 사이클이 업사이클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잘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최근에 BH라든지 그 부품단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이클이 도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클을 잘 타도 주식시장 편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이클을 연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를 사셨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시청자님처럼 막 팍팍 주식이 올라가고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을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지금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한번 네. 수익 났었는데 예. 조금 더 생각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네네.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네. 속속인 자식이 효도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속속인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한대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을 속을 썩였잖아요. 뭐 애간장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효도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팔지 말고 12,0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12,000원이요? 예, 그때까지 조금 적금 닿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네네. 움직이는 거 하지 마시고 네. 12,000원 되면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네. 더 좋아요. 휴대폰 부품단들이. 그러니까 네. 이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2,000원까지 홀딩해서 가는 전략이 좋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2,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트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또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꼼꼼하게 상담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mRNA 기반의 백신이 효과를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쪽으로 주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진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식약처에 임상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아이진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20%가 신고가 나왔고요. 현재도 15% 견전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5,7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백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서 16%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워낙 굳건했던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바로 펄어비스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실적을 기대하는 분석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 오르면서 83,1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넷마블 쪽으로도 긍정적인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오르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138,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성건설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요. 상한가가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645원 지나가고 있고요. 이 다스코와 대림 비엔코 모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시장의 희비는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많이 밀리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부재가 아쉬운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하면서 현재 계속해서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280선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흘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03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